자, 그럼 지금부터 취업대전 우리 셋째 날 토크 콘서트 첫 번째 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관인데요. 오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토크 콘서트는 경영기획단 박인영 대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인영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또 꽤 많이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발표 순서는 이런 차례로 진행할 거예요. 이틀간 저희가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기관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잘 만들어진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원대한 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미래를 열며 청렴한 자세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정보문화산업 선도기관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지원과 문화콘텐츠 개발, 영상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까지 정보문화산업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매년 총 예산과 국비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3대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37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의 한계를 넘어 끝없는 가능성을 만들며 무한한 세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대전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며 사람을 생각하는 앞선 기술로 AI 중심의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블록체인 핵심 인재를 키웁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ICT 기술로 해결하며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며 기초가 튼튼한 기술을 만듭니다. 또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함께 미래의 도시를 향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웁니다. 게임 콘텐츠 개발 지원과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운영으로 게임 산업의 생태계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VR, AR 실감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과학 중심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첨단 콘텐츠 신시장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깨웁니다. 1인 크리에이터, 웹툰, 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자들의 꿈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생태계를 개척하여 문화 콘텐츠의 혁신 주체로서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첨단 영상 산업의 메카 대전을 만듭니다. 대전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첨단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에
대전의 스토리를 꽃피우고 아쿠아 스튜디오를 비롯해 최첨단 모션 캡처 기술과 액션 장면을 위한 다목적 스튜디오 등 특수 영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특수 영상 제작자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특수 영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특수 영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융복합 특수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추진으로 영상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갑니다. 지역의 숨은 1인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IT, CT 전문 인력과 지역 청년 인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끕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창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변화, 도시의 변화, 시대의 변화, 수많은 변화 속에 빠르게 발전해가는 대한민국의 정보문화 산업, 그 중심에 대전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고 대전의 미래를 여는 정보문화산업 선도기관인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더 퓨처 리더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시고 나면 진흥원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명을 보시면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것은 기관명 그 자체로 저희가 정보 산업과 문화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보는 그 ICT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같은 것을 말을 하고요. 문화 쪽은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게임 그리고 웹툰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대전의 미래를 여는 기술들을 지원하는 정보문화산업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을 간단히 보시면 업력은 그렇게 크게 길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5년도에 대전 테크노파크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사업단이 저희 기관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등기를 변경하게 되어서 총 20년이 채 안 되는 조직이지만 그만큼 이제 젊고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100여 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위치는 지금 현재 본원은 그 도룡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사업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원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게 되면서 저희 진흥원의 본원은 도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어디에 있는 기관인지. 근데 작년부터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서 이제 신세계백화점 뒤쪽에 있는 기관입니다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동이 위치해 있고 이쪽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같이 갖추고 있고요. 또 직원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사무실도 이 본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을 많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R&D 사업이라든지 많은 국비 사업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 저희 사업장이 대전 곳곳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만년동에 있는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입니다. 이 건물까지가 저희가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진흥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구 만년동에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지원 사업도 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문지동 쪽에 대전세전연구원이라는 건물 2층을 저희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프라를 아주 좀 고급으로 또 전문가들이 와서 테스트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조를 해놔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비탑 옆에 있는 예전 엑스포 그때 첨단과학관이라는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지었는데요. 유일하게 아레나 형태의 원형 경기장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했고 총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아주 멋지게 지어놨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대전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또 그 콘텐츠 그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웹툰이 아주 그 산업도 커지고 있죠. 저희는 웹툰 캠퍼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전시 동구 쪽에 웹툰 캠퍼스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한 층을 저희가 입주 그 작가님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웹툰 관련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곳인데 대전 음악 창작소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음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서울 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또 지역에서 음악을 녹음하고 또 제작 유통까지 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연말쯤에 구축이 완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스에 오셔서 진흥원에 입사하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본원 외에 다른 아주 좋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고 또 모두 새로 지어진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무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또 본원에 위치한 또 도룡동도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주변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근무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정부와 문화 쪽 사업들, 산업을 진흥시키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꼭 관련 전공을 해야지 입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크게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재 양성 교육, 그리고 새로운 국비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사업 기획,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시게 되면 사업 부서에 만약에 발령이 나게 되면 이런 그 기업들을,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그 콘텐츠 관련 크리에이터들, 이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특히나 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작 지원과 같은 그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이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행정이 기반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고, 해외 전시회라든지 수출 판로 개척 같은 마케팅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그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많이 주시고 있어서 전문가 양성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전만의 특화 사업을 그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예타 사업들을 위한 기획 사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지원 사업들 리스트인데요. 꽤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각각의 담당자들이 이런 지원 사업들을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과 같이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대전시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가 대전시와 함께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에 저희가 예타 사업에 선정되었던 건데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라는 예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까 위치도를 보여드렸지만 저희 도룡동 쪽에 또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향후 5년간 1,4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또 이 특수영상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규모가 아주 작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점점 커갈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기대가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인데 이게 작년 9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행사들을 또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아주 인기가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에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경기장이 3곳이 있는데 부산과 광주 쪽에서는 이제 대학교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 대전만 이렇게 유일하게 원형 경기장으로 구축된 경기장을 갖추고 있고요. 총 504석의 관람석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게이머들이 참석해야 하는 그런 게임들도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1층에 있는 좌석들이 다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변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십 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임들도 하고 있고 경기장 외에도 다른 3층 쪽에는 그 PC방 같은 걸 마련을 해놓고 또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KL이라는 콘텐츠 코리아 랩은 저희가 별칭으로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상상 놀이터라는 말로 이제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공간도 사용하시고 관련된 지원 사업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고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또 저희 쪽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그 넷플릭스 지옥 같은 경우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 5개월 동안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요. 왼쪽에 진짜 모두 다 보셨을 텐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물 옆에 스튜디오 큐브라는 곳에서 찍었는데 대전에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을 찍었다는 걸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영상위원회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넷플릭스를 좀 설득을 시켰고 또 오랜 설득 끝에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영희 인형을 약 1년간 또 설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국내 유일하게 영희 인형이 설치된 그런 사례라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상식 하면 보통 스타라든지 감독들에게 주는 상, 그 시상식 이런 행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박경림 씨가 또 요즘 영화 시사회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특수영상 콘텐츠 어워즈라는 시상식은 그런 스타들이나 감독들에게 주는 시상식이 아니라 특수 영상과 관련된 그런 아티스트 또는 종사자들을 위한 시상식이에요. 좀비 영화라든지 스위트홈 이런 것들을 보면 특수 영상을 빼고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지어지지 않죠. 최근에 우영우에서도 또 고래 장면들도 다 특수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특수 영상 기술을 가진 그 아티스트들을 위한 시상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박경림 씨가 오셔서 사회를 보셨는데 그 행사의 격도 높아지고 진흥원에서 만든 그 시상식이지만 아주 취지가 좋다라고 해서 스케줄이 정말 된다면 매년 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상식은 올해 4회째 개최가 되는데 10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난 2회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창작소는 구축 중이라서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좀 궁금해하실 사항들이 이제 여기서부터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또 채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오셔서 조직의 비전을 세팅하시고 철학을 만드신 부분이 디시아 웨이라는 부분입니다. 디시아는 저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문 철자를 딴 건데 이렇게 첫 글자를 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큰 꿈을 가진 조직, 그리고 지속 혁신하는 조직, 융합 소통하는 조직, 청렴한 조직, 능력을 갖춘 조직 이렇게 철학을 세우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뒤쪽에 질문에도 나오지만 진흥원의 직원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이렇게 장비되어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장비 소개 영상도 최근에 들어온 직원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짤막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장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런 카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새로 들어온 직원분이 직접 춤도 추시고 촬영도 하는 모습입니다.
열정적이고 참 아이디어가 넘치죠. 네,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공공기관이고 행정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콘텐츠 사업단이 특히 그러신 것 같아요. 지원하는 대상들도 아주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는 총 4가지입니다.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원서 접수는 저희가 대전시 공공 기관들이 모여서 통합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 부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통합 채용을 할 때는 그 진흥원과 대전시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지원 자격이 대전시 주민등록상에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는 본인이 졸업한 학교가 대전시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 2가지 제한만 충족하시면 서류는 원서는 접수를 모두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와 인적성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공통 영역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대인관계, 정보능력 이렇게 5가지이고, 또 직무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이제 저희가 TO라든지 어떤 계열을 뽑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최신의 그런 공고를 보고 제가 작성한 자료인데요. 사업기획운영 실무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개론이라든지 경영학개론 이렇게 2가지 과목을 보시게 됩니다. 또 이번에 코러스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 실무는 이쪽 분야의 직무를 뽑았을 때의 예시라서 이게 항상 이걸 봐야 되냐 이런 건 아니시고요. 이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 이렇게 과목을 보시게 되고, 또 인성 검사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류 전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출해 주신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기재하지 않으신 이상 여기서 좀 탈락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모든 게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마 학교에 대한 졸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으나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자기는 대전시에 졸업한 학교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마지막이 면접 전형인데요. 평가 항목은 직무 관련해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게 되고, 채용 인원이 어떻게 될지 이제 공고마다 다르겠지만 그 면접자들이 많을 경우 또 다대다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면접 볼 때 한 명씩 들어가시냐 아니면 여러 명이 들어가냐. 근데 제가 경험도 해보고 많은 면접 그런 행사를 진행해봤을 때 다대다 면접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정도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를 토대로 또 개인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저희가 채용 인원의 5배수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1명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5명 정도가 면접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5등까지 순서가 아니라 그 동점자들도 다 5배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5명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동점자까지 5배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고, 최종 면접이 완료가 되면 임용 등록을 마치고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이 토크 콘서트를 사전에 또 질문을 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님 도와주시면 자, 질의응답을.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영기획단 우리 박인영 대리님께서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설명과 그리고 채용 정보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전에 취합했던 질문들을 제가 사전에 넘겨드렸는데요. 이 질문들을 해보고 그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콘텐츠 사업단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사업단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 사실은 이제 단별로 일반직 공채를 냈을 때 딱 그 역량이 필요한 직무 역량을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NCS 그런 직무 과목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나서 선정이 되시는 거고요. 면접 단계에서 이런 본인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좀 직원분들이 좀 자기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지 정도를 많이 어필을 하셔서 또 준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질문도 이제 그 부스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저는 문과인데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는 ICT 융합 사업단이나 이런 데 발령을 받게 되면 일을 못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을 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혀 관련 없는 과라고 물론 관련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근데 전혀 관련이 없으셔도 사실 들어오셔가지고 행정 업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고 또 먼저 들어오신 선배님들이나 또 팀장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일단은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과이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제 일을 배우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우리 면접 시에 우리 지원자의 어떤 면을 가장 많이 보시는지 좀 요점이 궁금합니다. 면접시요? 네.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항상 제가 이제 3일째니까 이틀간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 정규직이나 일반직 채용만 이제 문의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일반직 채용만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사업 전담을 맡고 있는 사업 전담 인력, 계약직 부분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NCS라든지 이런 그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특히 사업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업 계약직으로 들어오셔서 실무 능력을 쌓아서 정규직 공채가 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 가장 많은 보는 면은 본인이 제출한 그런 이력서라든지 경력 사항에 대한 실무에 대한 경험을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대다 면접이니까 저도 옆 지원자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이제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전혀 그런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서 스터디한 부분들을 약간 외워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정말 작은 업무라도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면을 배웠는지를 어필을 했을 때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은 와서 뭘 하고 싶으시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본인의 약간의 포부들을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뭘 준비해야 될지 막막할 텐데 그래서 스펙을 좀 더 많이 쌓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작은 업무라도 좀 나와서 사회에 일찍 나오셔서 실무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약직에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이 되었을 때 호봉으로 다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세월이 결코 헛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또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호봉이 올라가서 같이 들어온 입사자들보다 조금 더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과 그리고 정규직이 있는데 혹시 무기계약직,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따로 이제 발령을 받거나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전환이 되거나 그런 단계는 없고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공채가 났다라고 했을 때 시험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사내에서도 그런 거를 일을 하고 있는데 공채가 났을 때 지원했을 때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고 오히려 팀장님이나 단장님들께서 지원했니? 라고 오히려 물어보실 정도로 조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질문은 이제 바로 아무것도 없이
바로 전환이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회사에 내에서 있으시면서 공채가 나는 약간 그런 소식들은 빨리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같이 지원해서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반대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들이 아예 경험이 없는 우리 취중생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리하고요. 네, 일단은 그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NCS 필기 시험을 그 통과를 하셔야 면접장까지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신 분이 정규직이 되시거나 사업계약직이었던 분이 일반직으로 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ICT 기업연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팝업창을 보았는데요. 우리 대학생도 참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또 진흥원에서 운영 또는 운영 계획 중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홈페이지에서 이 팝업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지동에 있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교육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상은 당연히 되십니다. 대전 시민이시고 또 대학생들이라든지 취업 준비생, 졸업 예정자 이런 분들 모두 들으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좋은 게 무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저희가 다양하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교육 사업마다 지원 대상은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딱 맞는 프로그램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이제 원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교육들이 많고 또 모두가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